혹시 요즘 아침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나요? 이 두 가지는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55세 이후 이렇게 시작되는 조용한 혈관 노화가 실제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그냥 넘깁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본격적으로 느껴질 때는 이미 혈관이 60% 이상 굳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게 55세 이후 한국인 사망 원인 1, 2위를 오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80대, 90대, 심지어 100세까지 거뜬하게 사는 분들, 대부분이 매일 아침 이것 한 조각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은 단순 향신료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관의 젊음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강력한 천연 항염제입니다. 만약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이 영상을 절대 중간에 끊지 마세요. 지금부터 100세 장수자들이 실제로 쓰는 생강의 과학적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끝이 살짝 저리고 몸이 굳은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혈관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늙어가는 과정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작은 변화들 속에 아주 분명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혈관 내피세포가 탄력을 잃고 작은 염증들이 쌓이면서 혈류가 예전만큼 부드럽게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혈관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온도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피가 말초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드니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노화 속도에 개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진료실에서는 같은 60대라도 혈관 나이가 45세 수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75세에 가까운 상태인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놀랍게도 작은 실천 하나가 혈관 나이를 크게 되돌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생강 한 조각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 속 찌든 염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내피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서도 혈류 속도가 개선되고 말초 온도가 상승하며 혈관 경직도가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마치 오래된 금속 파이프가 서서히 매끄러워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물론 생강이 하루아침에 혈관을 젊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지속하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느 날 아침 손발이 따뜻해지고 숨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100세 장수자들이 꾸준히 지켜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생강 한 조각이 혈관 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생강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삼키면 몸속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먹고 속이 따뜻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 느낌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실제 혈관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몸이 그대로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 꾼조따, 긴게롤은 입에 닿는 즉시 혈관 내피를 자극하며 몇 분 뒤에는 말초 혈류 속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진저롤은 혈관의 미세한 수축을 완화하고 오래된 고무줄처럼 굳어있는 내피층을 조금씩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내피 기능 개선이라고 부르는데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내피 기능이 좋아지면 혈관은 다시 넓게 열리고 혈류가 이전보다 부드럽게 흐르며 심장 역시 더 적은 부담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어지는 기초가 됩니다. 의사로서 놀라웠던 점은 생강 한 조각이 주는 변화가 비타민이나 다른 건강식품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지만 많은 경우 일주일 이내에 손끝 온도가 높아지거나 평소보다 숨이 덜 차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기계를 통해 혈류 속도를 직접 측정해 보면 개선폭이 작더라도 일관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혈관 확장 효과는 단순히 순환을 돕는 차원을 넘어 감각 신경까지 영향을 줍니다. 진저롤이 TRP 부보온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말초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증가하면 신경 자극이 안정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다, 바늘로 찌르는 듯하다는 느낌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저림을 호소하던 분들이 생강을 꾸준히 먹은 후 저림 증상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생강의 내피 개선 효과와 말초 확장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압을 약하게 낮추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 체감은 대체로 일관됩니다. 즉, 강력한 약처럼 즉각적이진 않지만 약하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몸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강을 섭취할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큰 혈관이 아니라 작고 가느다란 말초 혈관이라는 점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 혈색이 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혈관이 먼저 열려야 큰 혈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순환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으로 정말 혈관이 열릴 수 있나요? 이 물음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열립니다. 중요한 건 매일이죠. 생강의 효과는 누적될수록 강해집니다. 하루 한 조각은 몸에게 매일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도 된다. 긴장을 조금 풀어도 된다. 피를 더 멀리까지 보내도 된다. 이 신호가 쌓이면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탄력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매년 조금씩 새싹을 내듯이 혈관도 회복력을 잃지 않습니다. 생강은 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혈관을 깨우는 식재료입니다. 많은 장수자들이 생강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전통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몸이 직접 증명한 경험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 생강이 혈액 자체를 어떻게 맑게 만드는지, 그리고 혈액 점도와 관련된 놀라운 반응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강 한 조각이 혈액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해하면 왜 백세 장수자들이 생강을 매일 챙겨 먹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혈액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액체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생명선입니다. 이 혈액이 조금만 탁해져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숨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쉽게 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긴게롤과 쇼가올, 쇼가올은 혈액 속에서 매우 독특한 작용을 합니다. 두 성분은 마치 오래된 가을에 쌓인 작은 찌꺼기를 흔들어 제거하듯 혈액 점도를 낮추고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표현하는데 이 감각은 혈액 흐름의 개선이 신경계를 통해 전달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진저롤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혈액을 묽게 한다는 의미가 과장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말초 혈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생강이 과연 혈액을 얼마나 맑게 만드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는 혈액점도 변화가 미미하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일정 기간 이상 섭취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보면 생강이 적어도 혈액 순환의 초기 흐름을 개선하는 데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늘 차갑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은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생강의 분자작용이 단순히 혈액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간의 활동을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간은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맑아질수록 이 필터가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먹은 분들이 피로가 줄었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간의 부담이 줄면 전신 에너지 흐름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쇼가 오른 열이 가해졌을 때 진저롤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혈관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능력은 오히려 진저롤보다 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그냥 먹었을 때와 데쳐서 먹었을 때, 차로 마셨을 때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체질과 위장 기능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몸속 깊은 곳에서 정체된 흐름을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혈액 자체의 흐름을 바꾸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결국 혈액이 맑게 흐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혈액이 조금만 맑아져도 사람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눈 동공이 선명해지고 말투에서도 힘이 생깁니다. 혈액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변화는 늘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흐르는 방향만 바뀌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강은 그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생강을 아침에 먹었을 때 왜 순환이 더 빠르게 안정되는지 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을 천천히 씹어 넘기면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반응은 깨어남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혈관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활동이 줄어들며 혈류 속도도 느려지고 천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끝이 차갑고 허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강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느린 흐름을 깨우는 신호가 혈관 전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말초 혈관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이 구강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면 교감신경이 미세하게 활성화됩니다. 심장은 조금 더 힘있게 박동하고 혈관벽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펌프 운동을 도와줍니다. 이때 혈액은 한층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생강을 먹으면 손끝이 금방 따뜻해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강의 진짜 힘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관이 가장 경직된 시간입니다. 밤사이 체내 수분이 줄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관 내피가 수축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심근경색, 뇌졸중이 아침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강을 섭취하면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경직된 구조를 풀어줍니다. 마치 굳어 있는 고무줄을 손으로 살살 비틀어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혈관벽은 점차 유연성을 되찾습니다. 이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순환계 전체가 오늘 하루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담당하는 성분이 TRPV1, 수용체를 자극하면 천이 소폭 상승합니다. 이 미세한 천 상승은 대사 활동을 부드럽게 깨우기 때문에 몸은 아침 시간대를 훨씬 효율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아침 루틴으로 가진 사람들은 오후까지 피로가 덜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침 생강 섭취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는 공복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오히려 공복의 흡수율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 위가 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침 생강이 다른 시간대보다 효과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혈압 변동이 크거나 아침에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는 이 순환 리셋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생강을 아침에 먹을 때와 저녁에 먹을 때가 어떻게 다르나요? 이 질문에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에 순환이 부드럽게 열리면 그 여파는 하루 전체로 이어집니다. 작은 혈관들이 먼저 열리고 큰 혈관의 부담이 줄고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낸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생강을 아침 첫 약처럼 여기는 이유입니다. 아침 생강은 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바로잡히면 혈관은 하루 종일 더 부드럽고 더 젊게 움직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에 따뜻한 물이 함께 더해졌을 때 왜 효과가 몇 배로 상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의 효과를 가장 강하게 끌어올리는 방법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생강은 반드시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혈관과 소화기, 신경계가 동시에 반응하는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은 밤새 식어있던 위장과 혈관을 부드럽게 드는 역할을 합니다. 밤사이 천이 떨어지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좁아지는데 이때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혈관은 다시 완만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지면 혈관이 받는 자극은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니라 열 플러스 화학 반응의 이중 자극이 됩니다. 이 두 자극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혈액 흐름은 아침 시간대 기준으로 가장 부드러운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따뜻한 물이 생강 성분의 용해율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온도가 높을 때 더 잘 퍼지고 흡수가 빨라지는데 이 때문에 생강차를 마시면 생강을 그냥 씹어 먹는 것보다 몸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생강을 어떤 형태로 먹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을 때 체질이나 위장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생강을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방식을 우선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위장과 장의 운동입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이 함께 들어오면 이 운동이 더욱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혈관과 소화기가 동시에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강 플러스 온수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은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식사도 편안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생강을 뜨겁게 우렸을 때 생성되는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혈관 확장 효과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강을 씹어 먹는 것보다 생강차를 마시는 방식이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초 혈관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 혈압 변동이 잦은 사람,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따뜻한 물 조합이 특히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생강차의 활성 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생강을 직접 씹어 먹는 것보다 효과가 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생강차가 좋다는 단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장 반응, 온도 민감도, 그리고 혈관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 어떤 형태가 가장 편안한지를 찾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편안함이 꾸준함을 만들고 꾸준함이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수자의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생강을 따뜻한 물로 함께 섭취하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손발이 빨리 따뜻해지고 오전 집중력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순환이 자연스럽게 열리면 몸의 리듬이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의 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생강이 혈관을 깨우고 따뜻한 물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흐름은 좋아지고 흐름이 좋아지면 혈관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점과
어떤 상황에서는 생강 섭취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은 분명 혈관과 순환에 큰 도움을 주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과다 섭취로 인한 위자극입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 오른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자극이 오히려 위 운동을 도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강이 좋다길래 하루에 몇 조각씩 씹어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이 경우 대부분 섭취량이 지나친 것입니다. 장수자들이 생강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게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혈액 희석 작용이 과하게 나타날 가능성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혈소판 응집을 약하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을 과하게 섭취하면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잦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강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루 한 조각 또는 차 한 잔 정도로 제한하라고 안내합니다. 음식으로 먹는 양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장기간 건강보조제로 고농축 생강 추출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저혈압이 있는 사람의 아침 혈압 저하 위험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 혈압이 낮은 분들은 아침 생강 섭취 후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따뜻한 물과 생강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어지러움,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섭취 시간을 아침에서 점심으로 옮기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체질적 열이 많은 사람들, 즉 얼굴이 잘 붉고 손발은 차갑지 않은데 상체에 열이 몰리는 체질은 생강 섭취 후 상체 열감이 과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생강보다 오히려 계피나 대추 같은 부드러운 온열 식품이 더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생강을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생강에 대한 학계의 견해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간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방간이 심한 사람에게는 고용량 생강이 간 효소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상에서 체감하기로는 음식 수준의 소량 섭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 보조제로 농축된 고용량 생강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잘못된 방식 때문이지 생강 자체가 위험한 식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양과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소화기 신경계에 좋은 변화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강을 먹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화끈거리면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멍이 쉽게 든다면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몸은 늘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잘 읽어낼 때 생강은 부담이 아닌 강력한 치유 도구가 됩니다. 이제 생강이 단순히 혈관을 열어주는 정도를 넘어서 혈압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먹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 중 하나는 혈압이 전보다 잔잔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숫자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혈압의 출렁임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은 높음 그 자체보다 오르내림의 폭이 클 때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혈압 변동이 심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관이 굳어 있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몸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심장을 더 세게 박동시키고 혈관을 급히 조여 흐름을 맞추려 합니다. 결국 피가 잘 안 흐른다. 더 밀어내야 한다. 혈압이 오른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생강이 개입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은 혈관 내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과도하게 긴장한 평활근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완화 작용은 약처럼 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혈관 구조가 조금씩 펴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심장은 더 이상 과한 압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강을 한동안 꾸준히 섭취한 뒤 맥박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혈압과 긴장의 관계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TRPV1 수용체를 통해 교감신경의 과잉 반응을 완화하고 미세하게 천을 올리며 전신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부드러운 신경 조절 작용이 혈압의 잔파동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계에서는 생강의 혈압 안정작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4,800mmHg 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의 경험은 또 다릅니다. 극적인 혈압 하락은 아니지만 하루 변동폭이 줄어드는 변화는 꾸준히 보고됩니다. 많은 60보람과 80대 분들이 생강 섭취 후 어지러움이 줄었다. 저녁이 되어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아침 혈압이 더 잔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안정입니다. 숫자보다 흐름이 먼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말초, 혈류의 균형 회복입니다. 손끝과 발끝으로 가는 혈관이 좁으면 말초 혈류가 부족해지고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중심부 압력을 높이려 합니다. 그런데 생강을 섭취하면 말초 혈관이 먼저 따뜻하게 열리기 때문에 중심부 혈압을 높일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올릴 필요가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장수자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일수록 말초 혈류가 좋고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의 기복이 적습니다. 생강은 이 균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생강 루틴은 하루 중 혈압 리듬의 첫 단추를 안정적으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생강은 혈압약을 대체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압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품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줄고 말초 순환이 좋아지면 약은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고 본래의 효과를 더 자연스럽게 발휘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줍니다. 혈압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혈관이 안쪽 깊은 곳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강은 그 변화를 가장 부드럽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고 강력한 열쇠입니다. 이제 왜 손발이 찬 사람들에게 생강 효과가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발이 늘 차갑다는 것은 단순한 체질적 특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말초 혈관이 충분히 열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며 혈액이 끝부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작은 장애가 생기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55세 이후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빈도가 증가하면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아무리 열을 만들어도 말초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은 늘 얼음장처럼 식어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생강이 유독 잘 듣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생강은 말초, 혈관에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이 TRPV1 수용체를 자극하면 신경계가 말초를 따뜻하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혈관이 미세하게 확장됩니다. 이 반응은 중심부보다 말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손끝 온도가 미세하게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는 손발이 차갑고 겨울에 특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생강을 권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니까 하루 종일 덜 피곤해요. 아침에 손이 잘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부드러워졌어요. 이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말초 혈류가 회복되면 전신의 순환 구조가 안정되고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도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손발이 찬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고 혈관은 좁아지며 손발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온을 해도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강은 교감신경의 과잉 반응을 완화시키며 긴장을 조금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몸에 전달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혈관이 스트레스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손발이 덜 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생강과 말초, 혈류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생강이 말초, 온도 상승에 직접 작용한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이 효과가 개인의 천 조절 능력이나 신경 민감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생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몸이 이미 순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크게 체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혈관의 우선순위 작동 방식입니다.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 뇌, 심장, 폐를 먼저 보호하고 말초는 그 다음 순위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류가 약해지는 상황에서는 말초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다는 것은 단순히 말초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부 순환을 지키기 위해 말초를 희생시키는 몸의 구조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몸에게 지금은 말초까지 혈류를 보낼 수 있다는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말초 혈관이 열리면
중심부 부담이 줄고 혈압도 잔잔하게 조절되며 신경 긴장도 완화됩니다. 즉,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은 단순 체감이 아니라 전신 순환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장수자들을 보면 손발이 따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초가 따뜻하다는 것은 혈관 전체가 살아있고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이 흐름을 만드는데 탁월합니다.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부분, 생강의 혈액 희석 작용과 장기 섭취 안전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강이 혈관과 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되어 왔지만 그만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는 생강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생화학적 작용을 가진 천연 성분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장점이 분명한 만큼 해석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바로 혈액 희석 작용입니다. 일부 연구는 생강의 진저롤이 혈소판 응집을 약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본 몇몇 전문가는 생강 섭취가 항근고제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섭취량이 음식 수준이라면 실제 혈액 응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생강의 영향이 과장되어 있다는 견해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견해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끼리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미묘하고 체감으로 보면 분명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입장에서는 생강이 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변화가 명확히 관찰되지만 이를 숫자로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논쟁이 이어지는 부분은 장기적인 생강 섭취의 안전성입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음식 수준으로 섭취하는 생강은 안전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는 지방간이나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 고농축 생강 추출물을 장기 복용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약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반적인 생강 섭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고농축 보조제의 장기 복용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쟁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의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강이 수축기 혈압을 소폭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반대로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혈압 수치 변화보다 혈압 변동성 안정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숫자 변화는 연구에서 차이가 나기 쉽지만 임상에서 환자들이 말하는 체감 안정성은 훨씬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라 생리 리듬을 조절하는 식품이다. 즉, 직접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환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에 더 가깝다는 관점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팀은 생강이 TRP여비원 수용체를 자극하여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연구팀은 이 효과가 오히려 개인의 신경 민감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생강의 효능은 굉장히 복합적이며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학적 논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이 편안해지는 느낌, 천이
안정되는 느낌,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논문보다 몸이 먼저 느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의학은 늘 이런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발전합니다. 하나는 숫자와 데이터, 또 하나는 실제 몸이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생강은 바로 그 두 세계의 중간에 있는 식품입니다. 연구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자들은 생강을 약처럼 먹지 않고 몸이 편안해지는 식품으로 대합니다. 과하게도, 무리하게도, 과학적으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 한 조각 혹은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담백하게 섭취합니다. 그 꾸준함이 혈관을 지키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제 생강을 30일만 꾸준히 섭취하면 몸 내부에서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을 하루 한 조각씩 30일 동안 꾸준히 섭취했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혈관신경, 소화천 조절 시스템이 각각 반응하며 서로 연결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면 왜 100세 장수자들이 생강을 평생의 루틴으로 삼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는 천의 안정입니다. 생강은 말초,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기 때문에 손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특히 아침 시간에 냉기가 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2주차 즈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양말 신기 전에 발이 덜 시려요. 이 단순한 체감은 사실 혈관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온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압 리듬의 안정입니다. 30일 동안 생강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하루 중 혈압이 출렁이는 폭이 줄어듭니다. 혈압약을 이미 복용 중이라면 약이 더 부드럽게 작용해 몸의 부담이 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숫자보다 체감이 먼저 나타납니다. 어지러움이 덜하다. 저녁만 되면 얼굴이 달아오르던 게 사라졌다. 이러한 체감들은 혈관 내피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징후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와 장 기능의 개선입니다. 생강은 위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가스 생성도 줄여줍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위장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강의 이러한 작용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녁에 부담이 적어지고 아침 속쓰림이 줄어들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감소합니다. 장수자들이 생강을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신경계의 안정감입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이 TRPV1 수용체를 조절하면 교감신경의 과잉 반응이 눌리고 신체 긴장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수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3, 4주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요. 이것은 혈류 개선과 자율신경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빛의 변화입니다. 의사로서 4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면 혈류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먼저 바뀝니다. 칙칙하던 톤이 맑아지고 광대 부위에 은은한 혈색이 돌아옵니다. 이는 혈액이 충분히 산소를 운반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외부 징후입니다. 생강을 30일 실천한 분들 중 상당수가 거울 속 얼굴이 달라졌다며 놀라워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많이 굳어 있거나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변화가 더 천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느리게 나타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은 시간을 주면 회복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이 회복 속도를 조금 더 일정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줍니다. 학계에서는 30일 실천이 의미 있는 개선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작은 변화를 30일 지속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특히 혈관과 순환은 작은 자극을 꾸준히 줄 때 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장수자들은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버릇처럼 먹었고 따뜻한 물에 우려 마셨고 날이 추우면 더 챙겨 먹었습니다. 그 꾸준함이 평생 건강한 혈관을 지켜준 셈입니다. 이제 생강 루틴을 뿌리내린 사람들이 왜 실제 나이가 아닌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혈관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70세인데도 혈관이 55세처럼 탄탄하고 어떤 분은 60세에도 80세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유전이 아니라 혈관이 매일 받는 신호가 나타입니다. 혈관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확장하고 수축하며 환경을 읽어냅니다. 이때 좋은 신호를 받으면 젊게 유지되고 나쁜 신호를 받으면 더 빠르게 늙습니다. 생강은 혈관에게 보내는 신호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굳지 말아라. 흐름을 유지해도 좋다. 안쪽에 염증을 가라앉혀도 괜찮다. 이 작은 신호가 하루 한 조각씩 쌓이면 혈관은 스스로 젊음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내피 기능 회복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특히 55세 이후는 몸이 나쁜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신호를 꾸준히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과식, 차가운 날씨, 수면 부족 같은 요소는 혈관에게 악영향을 주고 생강 따뜻한 물 부드러운 움직임 같은 작은 실천은 혈관을 다시 편안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 나이와 혈관 나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은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혈관 나이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확신 있게 말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혈관은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일단 염증이 줄고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내피 기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혈관은 꾸준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생강은 바로 이 회복의 첫 단추를 가장 자연스럽게 끼워주는 식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강만으로 혈관 나이가 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강은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혈액이 안정적으로 흐르려면 몇 가지 요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열렸을 때 5분이라도 걷거나 몸을 풀어주면 혈관은 더 빠르게 회복 신호를 받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도 같은 원리입니다. 몸은 온도와 흐름을
동시에 인식하며 혈관을 확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호흡의 리듬입니다. 숨이 얕아지고 빨라지는 생활이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혈관이 경직됩니다. 생강은 이 긴장 반응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생강을 먹은 뒤 깊게 두세 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맥박은 놀라울 만큼 쉽게 안정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관 나이는 서서히 젊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아직 논쟁이 남아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생강이 혈관 내피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키는지, 어떤 체질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지, 장기 섭취에 따른 미세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혈관은 규칙적이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한다. 장수자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지혜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무리하지 않고 과하지도 않고 꾸준하게 몸에게 좋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화려한 보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지만 가장 오래된 의학이 몸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코 늦지 않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이 어떻게 평생 혈관을 지키는 조용한 동반자가 되는지 마지막 장에서 부드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손끝이 따뜻하게 깨어나는 순간 몸은 말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흐를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강을 하루 한 조각씩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받아들이는 작은 습관은 바로 이 흐름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혈관은 화려한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온기, 조금의 움직임, 깊은 호흡, 그리고 생강처럼 자연스러운 신호를 좋아합니다. 이 단순하고 오래된 신호들이 반복될 때 혈관은 나이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손발이 덜 시렵고 숨이 덜 차고 아침 몸이 한결 가볍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은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혈관은 언제라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흐르지만 혈관 나이는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입니다. 생강은 그 신호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하루 한 조각 혹은 따뜻한 물 한 잔에 스며든 향과 온기 속에서 혈관은 오늘도 다시 젊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부담 없이 서두르지 않고 몸이 좋아하는 속도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년의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